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우입니다. 하루 종일 분주하고 정신없는 날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여권 내부, 여당 대표와 대통령 사이에 복잡한 일들이 펼쳐졌고 특히 여권은 한동훈 대표의 탄핵 찬성 시사에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흔들렸습니다. 당론 부결을 뒤집을 만한 정황들이 여럿 나왔다는 건데 도대체 무슨 일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있었던 건지, 윤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어떤 지시들을 한 건지 여전히 의문들이 많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나서 수사본부를 차렸고 이제부터 하나둘 그날의 문제를 따져볼 겁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내일 밤이면 윤 대통령의 운명, 정권의 향방을 정하는 결정을 합니다. 차분히 지켜보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혼란한 전국을 하루라도 빨리 안정시키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뉴스9은 국회 상황부터 현장을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태희 기자, 한동훈 대표가 어제까지만 해도 탄핵을 막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좀 달라진 거죠? 네,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오전 예정이 없던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한 뒤 어제와는 다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한 건데요. 탄핵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당일 방첩사령관을 통해 정치인들의 체포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했습니다. 수감 장소까지 정하는 등 구체적 계획까지 파악된 만큼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의원총회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네, 오전 11시에 시작한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10시간이 넘게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한 대표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당론으로 결정된 내용을 당대표가 사전 논의도 없이 바꿀 수 있냐며 격양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당론으로 탄핵 반대의 입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 대우로 움직여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의원이 총의를 모았고 탄핵 부결로 당론을 바꾸는 논의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일부 친한계 의원들은 한 대표 발언에 공감한다며 탄핵 표결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탄핵안 표결을 할 텐데 당초 거론됐던 표결 불참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 여사 특검법 표결이 있어서 좀 복잡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찬반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만큼 이 표결 방식에 대한 결정도 아직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식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내일 표결된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함께 상정이 됐는데요.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가 쉽지 않은 분위기인 걸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입장 변화에 발맞춰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여당 의원들도 있습니다.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 비윤계인 안철수 의원 등인데요. 그런데 친한계 의원 중에는 생각보다 이탈표가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밤새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권영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첫 찬성 의사를 밝힌 건 육선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표결 일정을 앞당기자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국민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비상계엄을 내렸던 세력의 부역자가 되느냐, 이 선택은 정치인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던 안철수 의원도 윤 대통령이 표결 전까지 퇴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어떤 사과도 입장 표명도 없으며 내일 탄핵안 표결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한 친한계 의원 역시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한동훈 대표의 뜻에 따르겠다며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한계 의원들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거나 탄핵 찬성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친한계 내부에서도 한 대표의 입장 변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친한계 한 의원은 탄핵보다 대통령 사과가 먼저라고 했고, 다른 의원은 지역 구민과 상의 없는 극단적 선택은 하지 않겠다며 반대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했던 소장파 의원들도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바뀌면서 여당의 기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친한계 일부가 이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탄핵안 표결을 오늘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일단 원래대로 내일 오후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움직임은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 직무정지 언급이 나온 지 10분 뒤 이재명 대표는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의 수괴입니다.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한 민주당은 여당 이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탄핵 표결을 하루 앞당길 계획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 쪽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고, 필요하면 본회의를 앞당기는 방안도 의장실과 협조해서 추진하지 않을까.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한 대표의 정확한 의중을 먼저 확인하자 실제 확보한 이탈표를 만나서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여당의 입장 정리가 미뤄지며 결국 내일 오후 5시에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여당의 탄핵 표결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속에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종료 다음 날인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내일 부결될 경우 11일 이후 다시 탄핵안 표결을 추진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한남동 관저로 찾아간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독대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윤 대통령이 먼저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배석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정 실장은 배석자 없는 독대였다고 했습니다. 1시간가량 회동이 진행됐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한 대표는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통령으로부터 직무정지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한테 특별한 조치 안 할 것 이렇게 말한 게 맞을까요? 그런 얘기는 좀 들었는데요. 한 대표는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 때보다 상황이 엄중하다고 지적했지만 윤 대통령은 현재로선 더 이상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계엄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에도 아직은 밝힐 때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고, 한 대표 등에 대한 체포 지시도 직접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걸로 전해집니다. 한 대표가 탄핵 외에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제시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이 서로 간 인식차만 확인하면서 여권의 정치적 봉합이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일 침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용산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정민지 기자, 계엄 해제 이후 사흘째 사실상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어디 있습니까?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주로 한남동 관저에 머물면서 현 상황에 대한 대응을 이 소수 참모들과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부터 추가 담화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지만 일단 침묵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인사 업무는 수행 중인 걸로 보이는데 이 장관급이죠. 진실화해위원장의 박선영 전 의원을 임명하는 안을 제거했습니다. 어제 김용년 전 장관 후임을 지명한 데 이어서 계엄 사태 이후 두 번째 공식 인선을 한 셈인데 이 직무집행 정지 압박 속에 일단 기본적인 업무는 수행하겠다라는 의지로 읽힙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특별한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 참모들
대통령실 참모들 대부분은 이 내부 지침에 따라 아주 시급하거나 이 중요한 사안 외에는 모두 외부 소통을 중지한 상태인데요. 다만 이곳 현장에서는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오전부터 여러 수석급 비서관 인사들의 차량이 잇따라 이동을 했고요.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일부 비서관들이 이 대통령실 청사를 급히 나서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 후속 대응을 위해 윤 대통령이 있는 관저를 오간 걸로 추정이 되는데 한 여권 관계자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탄핵안 처리와 헌법재판소 인용 과정에 이 참모들의 오판이 큰 영향을 줬다며 이젠 대통령실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TV조선 정민진입니다. 하루 종일 카더라 뉴스도 난무했습니다. 오후에는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다는 풍문이 돌아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방문을 만류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을 가득 메웠습니다. 손에는 윤석열 탄핵, 내란 수괴 처벌 등의 문구가 쓰여진 팻말을 들었습니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남동 관저에서 회동을 마친 뒤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을 찾는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지금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국회로 온다고 합니다. 용인할 수 있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공지했다가 윤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10여 분 만에 취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뒤 우 의장은 국회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회 방문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윤 대통령 방문 소문에 한때 국회 외곽문이 모두 폐쇄되고 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오후 4시쯤 잔디광장과 운동장에 대형 버스를 배치했습니다. 또다시 계엄이 선포될지 모른다는 야당의 주장에 군헬기 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보신 것처럼 야권을 중심으로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한 소문도 많았습니다. 그러자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사실이 아니고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민주당 비공개 요청을 마친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제보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군 병력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병력 투입을 더 해라. 계엄이 해제돼도 내가 또 한 번 하면 된다. 또 한 번이라는 말은 강한 파급력을 가지고 회자됐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2차 계엄 관련 제보 혹은 문제 제기가 당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2차 계엄 가능성이 100%라는 김민석 의원의 주장에다 다수의 부대 지휘관들의 휴가 통제 지침이 있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까지 2차 계엄에 대한 소문이 증폭되자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이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병력 이동은 합참의장이 승인해야 가능하고 국방부 직할부대는 국방장관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군 검찰 인원까지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도 긴급 회동을 열고 침묵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이 선으로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탄핵을 막기 위해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거국 내각을 구성하라고도 했습니다. 곽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서울 프레스센터에 속속 모습을 나타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긴급 회동한 겁니다. 별도의 장소에서 비공개 논의를 한 시도지사들은 입장문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정치 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헌정 중단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시도지사들은 극단의 대립을 자제하고 국정을 수습하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이선 후퇴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이선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에 대한 의견 표명도 촉구했습니다. 회동에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또다시 탄핵당하면 이 당은 더 이상 존속할 가치도 없고 소멸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탄핵을 지금 가결시키지 않기 위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핵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대통령이 무책임한 침묵을 깨고 수습책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동에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원수 경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는 참석하진 않았지만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오늘 정치권의 이목은 하루 종일 한동훈 대표의 입에 집중됐습니다. 탄핵을 막겠다고 해 부결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하루 만에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상황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정치부 김아린 기자와 함께 한 대표가 입장을 뒤집은 배경이 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가 보는 태도 변화의 가장 큰 이유 뭡니까? 일단 한 대표가 돌연 입장을 바꿨다고 하지만 사실 그럴 기미는 그제부터 있었습니다. 그제 한덕수 총리 등과 대통령실을 방문했을 때 윤 대통령에게 야당이 제기한 정치인 체포조 지시가 맞는지 물었던 걸로 알려졌죠. 친한계 인사에 따르면 당시 윤 대통령이 부인하면서도 한 대표 눈을 못 마주쳤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표가 직접 신뢰할 만한 루트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겁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어젯밤 일부 중진들이 대통령에게 사과와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했지만 거절했는데 이건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근데 오늘 아침 발표도 원래 예정에 없다가 갑자기 생긴 거죠? 맞습니다. 사실 최고위 회의는 통상 월목 주 2회 열리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원래 회의가 있던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지를 통해서 오전 7시 반쯤에 1시간 뒤 회의가 열린다고 긴급 공지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고 극소수 인사만 관련 내용을 알았던 걸로 보입니다. 사전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들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 등이 사실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한 대표가 강행을 했다고 합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2차 계엄을 할 거라는 우려도 컸던 걸로 전해집니다. 네, 그런데 한 대표가 직무 정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직접적으로 탄핵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친한계 내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데요. 한 친한계 의원은 한 대표 의중은 탄핵 찬성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친한계 인사는 윤 대통령에게 탈당이나 하야 등 선택의 기회를 준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다시 이뤄진 회동에서도 윤 대통령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한 대표 의중은 탄핵 찬성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결국 관건은 내일 표결 때 8명이 이탈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전망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데요. 일단 현재 의총 분위기로 좀 밀어볼 때 탄핵 반대라는 당론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요. 저희가 접촉한 친한계와 소신파 의원들은 대체로 고민해보겠다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꿨는데 왜 친한계조차 이렇게 조심스러운 거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오세훈, 홍준표 시장 등 시도지사 협의회도 앞서 보셨겠지만 탄핵은 안 된다면서 비상거국 내각 등을 제안했는데 이것도 같은 배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단체 퇴장 등의 단일 대우에서 이탈할 경우에 배신자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비상계엄 해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에게는 이미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한 대표 팬클럽인 위드훈이에서도 일부 탄핵은 절대 안 된다면서 한 대표 지지를 철회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어서 한 대표도 오늘 입장 변화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 표결 전이라도 윤 대통령이 뭔가 자신의 입장을 내놓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어떤가 싶은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뭐가 중요한 건지 잘 판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알려진 국가정보원 홍장원 1차장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홍 차장은 정보위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주고받은 통화 기록도 공개했는데 먼저 백대우 기자가 이 내용부터 보도합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의 요청으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배석했던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홍 차장에 직접 전화해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령부의 자금과 인력을 지원하라는 말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홍 차장은 지난 3일과 4일 무선 보안폰으로 전화를 걸어온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도 공개했습니다. 계엄 선포 25분 뒤 1분 24초 동안 통화가 이루어진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홍 차장이 여인용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는데 체포 대상자 명단과 함께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됩니다.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했는데 정확한 워딩은 검거 지원을 요청한다. 홍 차장은 조태용 국정원장을 통해 대통령의 경질 지시가 있어 사직서를 내고 오늘 이임식까지 했는데 뒤늦게 반려됐다며 입막음용 조치로 받아들였다고 언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홍장원 1차장은 그동안 야당에서 제기한 이른바 체포 명단 의혹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첩사령관이 최소 13명의 이름을 불러줬다는데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의 한동훈 대표까지 포함됐다고 합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문이 열리자 무장한 군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당시 한동훈 대표 체포를 목적으로 침투한 거란 의혹이 제기됐는데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실제 체포 명단이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홍 차장에게 전화로 불러준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한동훈, 이재명 조국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 여야 지도부는 물론 유튜버 김어준 씨와 김명수 전 대법원장, 불특정 노동계 인사 등 최소 13명이 포함됐습니다.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맞서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명단에 포함된 이들은 체포됐다면 고문을 당했을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다시 어떤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국 대표는 SNS에 최소 징역 10년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고 대법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매우 부적절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홍장원 차장은 말이 안 되는 지시라고 생각해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그러자 홍장원 1차장의 직속 상관이죠. 조태용 국정원장이 곧바로 국회로 이동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을 만난 뒤 홍 차장이 주장한 대통령의 체포와 경질 지시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국정원의 1, 2인자가 상반된 주장을 하며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홍연주 기자가 두 사람의 주장을 짚어봤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 직접 선 조태용 국정원장은 자신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들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오전 관련 보도가 나온 뒤 홍장원 1차장에게도 물어보니 오보란 반응이었다며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있다면 원장인 저에게 지시가 오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께서 제가 아는 한 우리 1차장하고 어떤 개인적인 친분 관계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홍 차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국회 정보위에서 다루게 될 테니 밝혀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홍 차장은 TV조선 질의에 조 원장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오보라고 답했던 것이라며 대통령도 어려운 일이니 조 원장이 아닌 나에게 시켰을 것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조 원장은 또 홍 차장 인사조치 배경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 4일 홍 차장이 북한 안보 불안을 잠재우는 차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를 정치적 중립에 어긋난 것으로 보고 윤 대통령에게 교체를 건의했다며 통화 기록까지 공개했습니다. 제가 이제 연락을 한 기록입니다. 제가 어제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말씀드린 연후에 그다음에 관련법에 따라서 인사제청을 했다는 말씀을. 이에 홍 차장은 부하가 참고로 건의한 것으로 경지라는 조직도 있느냐고 맞섰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인들을 체포해 과천의 한 곳에 수감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과천에 있는 방첩 사령부로 보입니다. 외곽에 위치해 인적이 드문 곳인데 장혁수 기자가 가봤습니다. 국회를 찾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정치인들을 1차, 2차로 나눠 검거해 방첩사 내 시설에 구금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실제로 방첩사령부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평소에도 민간인의 출입이 삼엄하게 통제되는 곳입니다. 현재도 직원들 외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야당은 또 방첩사가 계엄 관련 자료를 파기하고 이를 거부한 요원들을 대기 발령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수사를 하고 고문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춰놓은 작업을 29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낮엔 7.5톤 규모의 폐기물 수거업체 트럭이 방첩사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실제 문건 폐기와 관련돼 있는 것인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달 폐기 처리를 위한 경쟁 입찰 공고가 나와 응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통화를 켜가지고도 다 못 실어가지고 프린터기, 모니터 이런 걸 컴퓨터 하드 다 뺀 거 그런 거예요.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서 파기와 보직 대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예하부대와 기관에 비상계엄 관련 원본 자료의 폐기나 은폐, 조작을 일체 금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각 당의 대표와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물론 반대 증언도 있어서 사실인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릴 수 있는지, 대통령의 사법적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평상시에는 대통령이 누구를 체포해라 이렇게 지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체포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엔 수사기관이 긴급 체포하거나 현행범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체포가 가능한데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담당 장관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특정인을 콕 집어서 체포를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계엄령을 선포한 상황이잖아요.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는 대통령이 누구를 체포해라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계엄법을 살펴보면 미리 포고령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 누군가가 위반을 하면 계엄 사령관이 체포 구금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 계엄 사령관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데요. 법조계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해도 명령의 체계를 따라야 하고 어떤 이유로 체포할 것인지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계엄법 13조에는 계엄 시에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학자들은 체포 지시가 만약 사실이라면 포고령에 국회와 정당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부분을 근거로 삼으려 했던 거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이 조항 자체가 위헌이란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삼았어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지시를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합법적인 계엄 상황이라면. 근데 그것도 이제 정상적인 계통을 밟아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국정원 제1차장에게 체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주장이거든요. 국정원이 일반인을 체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국정원은 2020년에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대공 수사권도 없어져서 수사 체포권이 아예 없는 상태인데요. 국정원법에 보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면 7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습니다.
아직은 주장들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아봐야겠습니다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네, 법률 전문가들은 체포 지시가 만약 사실이라면 형법상 불법 체포, 불법 감금죄 미수에 해당하고 직권남용도 적용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이런 죄로는 기소가 불가능하고요. 내란죄는 가능한데 이 체포 지시 자체가 내란 행위의 일환으로 포함돼서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행위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다 이제 10개, 20개를 다 모아보면 이거는 그러면 내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파장이 굉장할 것 같은데 진실 여부부터 정확하게 밝혀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 소속 부대 지휘관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유튜브를 통해 계엄 당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특전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이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는데 명백한 위법이라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하는 707 특임단이 국회 관계자들과 충돌하자 현장 지휘관이 무력 행사 대신 부대원들을 자제시킵니다. 하지마 뒤로 와 707 특임단은 유사시 적 지휘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아 참수부대로 불립니다. 당시 국회 현장을 총괄 지휘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국회 도착 때 이미 시민과 경찰이 운집한 상황이었다며 정당하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작전 수행 중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아 이동 중이라고 보고했고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10여 차례, 계엄사령관과는 7에서 8차례 통화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국회에 진입한 이후엔 김 전 장관으로부터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명백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건 위법사항이고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옳았지만 군인의 입장에선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제가 투입하라고 지시해서 들어갔습니다. 부하들에게 책임이 알겠습니다. 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곽 사령관의 증언은 특전사령부를 항의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 형식으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국회 진압작전에는 특전사와 함께 수방사도 투입됐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당시 윤 대통령이 한 차례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었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한 장갑차 투입 의혹은 일축했습니다. 국방부는 계엄군 사령관들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고희동 기자입니다. 검은색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소총을 소지하지 않은 채로 모여 있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특전사와 함께 국회로 출동한 수방사회와 군사경찰특임대 SDT입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작전 당시 윤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상황을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나 전화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한 차례 정도 오셨는데 똑같은 걸 물어보셨습니다. 어떤 걸 물어보죠? 거기 상황이 어떠냐? 국회의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자 별다른 후속 지시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시고 더 전화 끊으셨습니다. 이 사령관은 일부에서 제기한 장갑차 투입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장갑차 등 전투 차량은 얼마나 투입하셨습니까? 출동시키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계엄에 연루된 이 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과 이들 세 사령관 등 현역 군인 10명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계엄 선포 당일 군 장병들은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국회에 도착했는데 예상치 못한 거센 항의를 맞닥뜨렸습니다. 대북 작전을 수행하는 줄 알고 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적극 대응을 자제한 것으로 전해졌고 계엄 사령부를 향한 배신감도 토로하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밤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 특임단은 오물풍선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에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령관의 명령이 하달되면서 다른 작전에 투입됐거나 퇴근에 집에 있던 대원들은 곧장 부대로 복귀했고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대원들은 출동 전 휴대전화를 회수할 때까지 대북 작전에 나가는 줄로만 알았는데 내려보니 국회였다고 전했습니다.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긴장하고 하는 연장선상에서 임무 지시가 같이 내려가면서 전파가 다 안 돼서 그렇게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고. 국회 잔디밭에 내린 국군 최정예 707 대원들이 마주한 건 보좌관들의 저항과 민간인의 거센 항의였습니다. 이게 뭐야? 하지마. 즉각 대응은 삼가고 유리창을 깰 때도 느릿하게 움직이거나 느린 속도로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특전사 사정의 정통한 소식통은 대원들 스스로 뭔가가 잘못됐다는 판단을 했다며 굉장한 혼란을 야기한 것에 상당한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군 안팎에선 계엄사령부가 고도로 훈련된 정예부대 장병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사기를 꺾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계엄군은 국회보다 먼저 중앙선관위에 진입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계엄군들이 사전투표 명부 서버를 촬영하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복도 끝에 군복을 입은 3명이 걸어오더니 옆에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연설이 끝난 지 2분 만인 10시 31분.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2층 전산실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12분 뒤 계엄군 2명은 서버실을 둘러보다 한 곳을 가리키더니 휴대폰으로 촬영합니다. 사전 선거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 명부 시스템 서버입니다. 2분 뒤엔 행정 시스템 서버와 보안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고 같은 시간 다른 계엄군 2명은 외부망과 연결된 통신 장비 서버도 찍습니다. 국회 행안위 야당 의원들은 서버실에 진입한 6명이 권총으로 무장한 채 30분간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선언 이전부터 계엄군이 선관위 진입을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계엄선언이 특별한 목적성을 가지고 사전에 계획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선관위도 계엄군의 청사 점거는 명백한 위헌 위법이라고 항의했습니다. 계엄군의 증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하여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입니다. 선관위는 현재까지 계엄군에 의해 내부 자료가 반출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지난 총선 때 불거졌던 부정선거 의혹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이닥친 이유에 대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계엄군은 국회보다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1시간 17분이나 빨리 진입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계엄선언 이전부터 선관위 장악과 서버 침탈이 계획됐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와 국가기관을 악용하여 음모론을 현실화하려 한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책임자는 반드시 법에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극우 성향 음모론자들이 주장해온 22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사실로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은 검찰에 있을 때 선관위를 싹 털려고 했는데 못하고 나왔다고 말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평소 선관위를 불신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지난 8월 22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출신 전산학 박사인 장재현 씨 등 11명이 지난 6월 야당의 사전투표 득표가 조작됐다며 중앙선관위 직원 5명을 고발한 사건입니다. 두리뭉실하게 이제 전산 조작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그렇죠. 객관적 증거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선거 관리 시스템은 외부 인터넷과 분리된 에어갭 방식이라 외부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직접적인 선거 사무는 각 시군구 선관위에서 합니다. 검찰도 재수사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에 잇따른 증언은 기자회견이나 국회 출석 등의 방식이 아닌 야당 의원들의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증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방식을 놓고 군 내부에서 여러 말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국방부 취재하는 윤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오늘 등장한 계엄군 사령 핵심 지휘관들이 모두 별세 중장 계급이잖아요.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에 출연하는 게 가능한가요? 네, 우선 이 초유의 계엄 사태에 가담한 지휘관으로서 그 사실관계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선 이견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그 방식을 놓고선 뒷말이 좀 나오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최순실 게이트 당시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류진용 전 장관이나 비선 개입을 밝힌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나 국회 국정조사 자리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군인 신분의 두 사령관이 야당 소속 의원의 유튜브에 등장하고 또 카메라 앞에서 울먹이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이 국방부 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특정 정당의 유튜브에 출연한 건데 법적으로도 문제 소지는 없습니까? 네, 사실 두 사령관 모두 이 계엄 작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지휘관으로 현재 정치적 상황까지 감안한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든지 군복무기본법상 정치활동 금지, 그리고 상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국방홍보훈령의 보도 절차까지 지금 검경이 수사에 나선 내란죄 혐의에 비하면 사소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각에선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따라 내부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의 출연을 승인할 국방장관이나 육군 참모총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국방장관은 김선호 차관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데 방금 리포트에서 보도해드린 계엄군 지휘관 3명의 직무 정지와 관련자 10명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국방부는 용산 대통령실과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부처 장악력이 사실상 약화된 걸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선관위 문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엄군이 다른 것도 아닌 사전투표와 관련된 서버를 촬영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해당 서버는 통합 명부 시스템으로 이 사전투표 명단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전투표는 그동안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이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의혹을 제기해온 부분입니다. 지난 2020년 총선 때부터 여당 참패가 사전선거 조작 때문이란 주장을 해왔는데 네. 올해 22대 총선에서도 사전투표로 명운이 갈린 지역구를 중심으로 의혹이 이어졌고 지금도 이를 주장하는 단체와 유튜버들이 적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도 그동안 이 부정선거론과 관련된 발언을 여러 차례 해온 바 있는데요. 이 사전선거 명부가 담긴 서버 압수까지 계엄군이 계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추가 발언들이 여러 나왔는데 혼란스러운 국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 만입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태영 기자, 검찰이 강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오늘 검사 20명 규모의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는데요.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특수본부장을 맡고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3명, 평검사 15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했습니다. 검찰 수사관도 30명 넘게 투입됐는데요. 과거 굵직한 수사를 도맡았던 대검 중수부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어제 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에 사건을 배당한 지 하루 만인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전언입니다. 현역 군인과 군기관 다수가 수사선상에 오른 만큼 군검사와 군수사관 등 15명 안팎의 군검찰 인력도 합류합니다. 검찰이 특수본을 꾸린 건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 만인데요. 당시 평검사로 참여했던 김종우 차장검사가 이번엔 특수본 2인자로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게 됐습니다. 검수완박에 따라 내란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부터 착수한 뒤
관련 범죄인 뇌란죄 혐의로 수사를 넓혀나갈 방침입니다. 특수부는 서울 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내일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경찰은 더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120명 규모의 거대한 전담 수사팀을 국가수사본부에 꾸리자마자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 3명의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셀프 수사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걸로 해석됩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의 휴대폰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압수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당시 국회를 봉쇄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수뇌부 인사들입니다.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 처음에는 국회를 통제를 해달라 하길래 국수본 안보수사단의 120명 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린 직후였습니다. 전담수사팀은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박한수 계엄사령관의 군 형법상 반란 혐의 등을 수사합니다. 제일 먼저 경찰 수뇌부 휴대폰을 확보한 건 셀프 수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로 본인 상관인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청장도 그리고 행안부 장관까지 다 오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찰과의 수사 주도권 경쟁 측면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검수완박으로 내란죄는 경찰만 수사가 가능하다며 이른 시일 내에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인지를 따지는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주심 재판관을 배정한 건데요.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에 대비해 브리핑룸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변은 지난 4일 새벽 헌법재판소에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계엄사 포고령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소원 접수된 사건은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됐을까요? 착수 단계입니다. 착수 단계라고 하시는 말씀이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헌재는 어제 주심 재판관과 담당 연구관을 지정했습니다. 문 대행은 계엄 선포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출석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라고 답했습니다. 계엄법 발령 요건 구비하고 있는 겁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법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내일 오후부터 청사내에 브리핑룸을 가동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계엄 사태 수사에 대해 사회부 법조팀 이재준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국가수사기관이 모두 경쟁적으로 달려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정리를 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검찰 그리고 경찰 또 공수처까지 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는 합니다. 검찰 특수부에 군 검사까지 파견된 걸로 보이면 모든 수사기관이 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고발로 시작된 수사잖아요. 근데 수사팀 규모가 엄청납니다. 네, 적극적이고 또 기관마다 경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분위기가 어제부터 급변을 했습니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저와 통화에서 수사하면 한다고 욕을 먹고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욕을 먹게 되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른다고 했으니 검찰 수사를 지켜봐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심우정 검찰총장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 착수를 직접 밝혔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관련된 고발장들이 접수되어서 지금 001부에 배당하였고 오늘 출국 금지 조치도 취했습니다. 네, 경찰도 사활을 걸었습니다. 경찰 조직 서열 1위, 2위인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청장의 휴대폰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하면서 선제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한 국수본 관계자는 이 빠르게 강제 수사에 돌입해서 수사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수사 혐의와 대상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크게 내란과 반란 그리고 직권남용 세 가지입니다. 자, 우선 내란과 반란은 누가 했느냐에 따른 혐의 구분입니다. 반란은 군인이, 내란은 군복을 입지 않은 민간인이 헌정 질서를 유린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직권남용은 알려진 대로 공무원이 처벌 대상입니다. 이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우선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에 계엄군 진입을 누가 명령했는지 이것부터 밝혀야 합니다. 주요 수사 대상자는 윤 대통령, 또 김용현 전 장관, 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 사령관, 그리고 방첩사령관, 또 경찰청장 등인데 수사 과정에서 대상자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부에서는 물증 확보가 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필수적인 사건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또 국정원, 국방부 등 수사 대상 기관이 모두 보안시설이다 보니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더라도 통상의 사건처럼 일시에 대거 내부로 진입해서 압수물을 획득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란 때는 현직 대통령도 소추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체포나 구속 이런 것들도 포함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형사소추는 넓게 체포, 또 구속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면 이론적으로는 체포나 구속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이 돼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된다면 수사는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지금 예고하고 있잖아요. 만약 이 법안이 상설특검이 시작이 되면 다른 사정기관의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네, 특검이 수사를 착수하면 다른 기관들은 수사를 중단하고 즉시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됩니다. 과거 전례를 보면 국정농단 특검이나 삼성 비자금 특검도 이 특수본에서 특검으로 수사 주체가 옮겨갔습니다. 다만 특검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검찰 특수본이나 경찰의 기존 수사 인력이 특검에 이동되어서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국 고위급 인사들의 방한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둔 시점이라 우리의 외교 고립이 우려됩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다음 주 한일 양국을 방문하기로 했던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계엄 사태 후 한국은 빼고 일본만 가기로 했습니다. Austin will travel to Tokyo, Japan for a multi-day visit and comes as the department continues its historic efforts to bolster our partnerships and alliances and advance a shared vision of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미 정부 당국자는 오스틴 장관이 지금은 적절한 방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외신에 전했습니다. 계엄 사태에 따른 국내 정세 혼란이 배경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4일과 5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차 한미 핵협의 그룹 회의와 제1차 도상연습 역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미 동맹이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한미 파트너십은 양국의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We continue to support the rule of law and democracy in the ROK, which we think are the foundational pillars of our alliance. 트럼프 당선인의 20년지기 최측근인 UFC 종합격투기 최고 경영 책임자 데이나 화이트도 다음 주 방한 일정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과 소통 창구 하나를 만들 기회를 놓쳤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카자흐스탄 국방장관 회담과 스웨덴 총리, 싱가포르 국회의장, 일본 전직 총리의 방한도 불발됐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강한 비판을 했던 미국 정부는 한국의 탄핵 정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탄핵 절차가 법치에 따라 평화롭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한미동맹은 특정 대통령을 초월해 굳건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이태영 특파원, 미국 정부 입장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미국은 한국의 탄핵 정국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베단트 파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처리가 한국 헌법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 절차가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탄핵안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고 윤 대통령의 답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의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캠벨 국무부 부장관도 계엄 선포에 대해 심한 오판, 불법적인 과정이라며 이례적으로 강한 수위의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 측도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한미 동맹은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며 이는 미국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여러 행정부를 뛰어넘는 파트너십이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집권당이 어느 당이든 관계없이 한미일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건데 이 탄핵 문제와 관련해 굳이 초당성을 강조한 것은 윤 대통령의 탄핵 상황도 염두에 둔 것.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민주노총과 시민들은 탄핵안 가결 압박을 위해 국회 앞으로 모였습니다. 표결이 진행되는 내일은 여의도에 20만 명 규모의 집회가 신고됐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국회 앞에 촛불을 든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손에 든 팻말엔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구호가 적혀 있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오늘로 세 번째 열린 촛불 집회엔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기존의 민노총 주도 집회와 달리 이번에 일반 시민들도 함께 촛불을 들고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에 동참하라고 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내란을 엄모했고 국민의 가슴에 촛불을 켜줬던 이 윤석열 인당을 단절을 해야. 민노총과 시민단체들은 내일 오후 3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만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연다고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8천여 명을 투입해 안전하고 평화롭게 집회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탄핵 집회에 맞서 내일 광화문에서는 오후 1시부터 보수단체의 집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 이른바 충암파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자 충암고 재학생들도 시민들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지 말라고 공지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온 서울대를 포함해 대학가의 규탄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대선 예비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모교인 충암고를 찾아 공을 던지고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충암파가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애꿎은 학생들에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학생들에게 욕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충암고는 내년 초까지 교복 대신 사복을 입으라고 공지했습니다. 항의 전화도 오고 해서 아이들의 좀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복이 아닌 사복으로 다 입는 거로 다 결정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또 다른 모교인 서울대 학생 2,500여 명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들도 긴급 자담회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를 친위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등 7개 대학 총학생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헌법에서 명시하는 국민 주권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폭거입니다. 20여 개 대학생들은 내일 광화문에서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됐지만 지원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 갈등 해소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전공의를 겨냥한 비상계엄 포고령이 의료계의 반발을 더 키웠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빅5 병원 488명을 포함한 내년도 전공의 3,600명 모집이 지난 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다시피 해 사실상 0% 지원율을 기록 중입니다. 있는 것 같은데요? 몇 명이었는데 최근에 들은 것까지는 0명인데 특히 전공의 원서 접수 전날 선포된 계엄령 포고문에
전공이 처단을 언급한 대목이 격한 반응을 낳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흔들리던 사람들도 약간 혹시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된. 서울대 의대 교수들과 의협, 전공의 협의회 등 의사단체들도 잇따라 시국 선언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유일한 의료계 단체였던 대한병원협회도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 모두 사의를 표하면서 의료개혁도 잠정적으로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화할 상대가 없어졌잖아요. 정리가 됐을 때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탄핵에 집중해야죠. 하지만 교육부는 수능 성적이 통지되고 2025학년도 대입이 정상 진행되고 있다며 의료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의대 입시 중단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금융시장이 또 크게 흔들렸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2,400선이 무너졌고 환율은 1,430원 가까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은 물론 개인 투자자까지 우리 증시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직후인 오전 10시 50분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오름세로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2,40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2,400선 붕괴는 지난 8월 블랙 먼데이와 미 대선 이후인 11월 15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코스닥도 650선을 내주면서 4년 7개월 만에 장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 모두 오후 들어 진정세를 보이면서 소폭 반등했지만 외국인 자금 이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엄 사태 후 외국인들은 모두 1조 1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고 오늘은 개인들도 5천억 원어치를 팔며 매도세에 가담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0원 턱밑까지 치솟았다가 외환 당국의 개입으로 1,410원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정치적 상황들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국내 증시가 좀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타던 이재명 한동훈 테마주는 줄줄이 급등했습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되면 국가신용 등급 하락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지금 이 시각 다시 국회와 대통령실 상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 먼저 알아볼 텐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이태희 기자, 의총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네, 오전 11시에 시작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계엄 사태와 탄핵안 표결 추습 방안을 놓고 의원들끼리 격론을 벌이고 있어서 종료 시간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 사실상 탄핵 찬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만큼 어제까진 부결에 무게를 실었던 의원들 입장도 다소 동요하는 분위기입니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빨리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오선 중진 권영세 의원은 비상계엄은 잘못된 결정이 맞지만 탄핵엔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 탄핵안과 함께 상정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의원총회에서 잠깐 언급이 되기는 했지만 주요 의제로 다뤄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도 밤까지 의원총회를 열었죠? 네, 민주당은 내일 오후 5시에 차질 없이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다만 당초 오후 7시였던 일정을 2시간 앞당기는 만큼 우원식 의장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동조했다고 주장하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관 등에 머물며 밤 늦게까지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할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에서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이번엔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정민진 기자, 조금 전 대통령실에서 당정회동이 진행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누가 만난 겁니까? 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정아 당대표 비서실장이 오늘 오후 8시쯤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이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핵심 참모들과 회동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시간에도 의원총회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 두 사람을 대통령실로 보내 의원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방안 등도 조율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또 내일로 예고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이후 수습 방안도 논의될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실에서 오락가락하는 일도 있었다면서요. 입장을 철회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비서실장의 국방부 장관 후임 인선 정도일 뿐이었습니다. 대신 비공식적으로 기자단의 일부 입장이 간간히 전해지는 수준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오후 1시 31분쯤 윤 대통령이 구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대통령실 관계자 입장이 공유가 됐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이 사실상 처음 전파가 된 건데 2분 만에 곧바로 삭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입장 철회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비슷한 시각 국회정보위에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폭로가 있었던 게 영향을 줬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TV조선 정민진입니다. When I tie somebody else's shoe, the first loop is on the side of the little toe. 형사 콜롬보가 피살자가 신고 있던 운동화를 갖고 와 범인에게 끈을 묶어 보입니다. 사진과 대조해 알리바이를 무너뜨립니다. There's only one conclusion. Somebody else did. And that somebody was you. 이번엔 마술사의 살인 트릭을 깨트려 굴복시킵니다. And I thought I'd perform the perfect murder. That's just an illusion. 결정적 현장에 없었다는 부재 증명 자체가 파탄이기도 합니다. You try to contrive a perfect alibi, sir. And it's your perfect alibi that's gonna hang you. 나라의 명운이 걸린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에 이르렀죠. 그런데 본회의가 시작할 무렵 50명 넘는 의원이 국회 건너편 당사에 있었습니다. 대개 친윤이거나 범주류였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지시가 오락가락해 우왕좌왕했다고 합니다. 즉시 국회 집결로 시작한 지시가 당사 3층, 국회 예결위 다시 당사 3층을 오간 겁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국회 진입이 되지 않아 당사에 모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작 자신은 본회의 1시간 전쯤 국회 본관에 도착해 원내대표실에 머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친한계에선 친윤 중심 원내 지도부가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옵니다. 친한계 18명마저 없었다면 보수의 적통이라는 국민의힘 어떻게 됐을까요? 불참 의원들은 국민과 역사의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탄핵 찬성에 나섰습니다. 집권당 내의 갈등과 대립이 폭발할 태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시계를 45년 전으로 돌려놓고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수습책은커녕 무슨 일인지 설명조차 없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 대표에게 독대를 요청해 만났습니다. 하지만 한 대표는 자신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을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집권당이 어떤 길을 갈지 국민이 지켜봅니다. 민심과 역사의 소용돌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부재 증명의 어리석음만은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12월 6일 앵커 칼럼 오늘 역사적 현장의 알리바이였습니다. 차츰 북쪽 찬 공기가 밀려와 주말에는 오늘보다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모레는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절기상으로는 대설인데요.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나 제주 산지에 최대 10cm 이상, 전북에 2에서 7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도 1에서 5cm가량의 눈이,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에 따라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인천이 영하 2도, 안동이 영하 4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영상 3도 선으로 춥겠고요. 바람으로 체감하는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충남과 호남, 제주의 눈과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6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